결과는 이런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인턴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과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 분비량이 대부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 근무 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과 피지량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피지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여드름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혈중 코티졸 레벨이 증가되나 확인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티졸 양이 증가하게 되고 또 피지량이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 실험 결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 결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뇌의 시상하부다. 시상하부는 체내 호르몬 분비를 주관하는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그 결과 좌우 콩팥 위쪽에 위치한 두 개의 부신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 이때 증가된 혈중 코티솔은 피지선을 자극해 피지를 과다 분비시켜 여드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성인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없애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요. 거기에 식습관이라든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인자 이런 것과 멀리 함으로 해서 이러한 재발이라든가 심한 정도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성인 여드름의 또 다른 원인은 음식이다. 지난 200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코데인 교수는 파푸아뉴기니 키타바 섬의 원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드름 검진을 실시했다. 그중 900명은 성인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900명의 성인 중 면포나 구진 등의 여드름 증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코데인 교수는 그 원인을 키타바 섬 사람들이 먹는 혈당이 낮은 음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드름 음식과 관련이 적다는 기존의 학설이 깨진 것이다. 이렇게 서양화되지 않고 또 정제된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원주민에서는 여드름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가공 정제된 밀가루 음식이다. 반면 키타바 섬의 전통 음식은 삶은 고구마와 당근 땅콩 등 자연식품이 대부분이다. 이런 키타바 섬의 가공 정제되지 않은 자연식품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모두 낮다. GI, 즉 혈당 지수는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특정 음식이 혈중에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가를 나타낸 지수이다. 60 이하의 음식이 건강에 좋다. GL, 혈당 부하 지수는 음식 100g당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것인데 20 이하의 음식이 좋다. 이 저자들이 밝히기에는 결국 먹는 음식에서 그걸 찾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에는 소위 GL이 상당히 낮은 음식들만 섭취를 하더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제되고 서양화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여드름의 발생과 악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당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 여드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GI와 GL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가장 먼저 혈중 인슐린이 증가한다. 그와 비례해 IGF-1이란 물질이 함께 늘어나는데 이것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안드로겐의 분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은 피지선을 자극해 피지를 과다 분비시킨다. 그 결과 여드름이 악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식습관이 여드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병변 치료에만 몰두한다. 하지만 성인 여드름은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윤두영, 김가영, 이수연 씨도 그런 경우다.
평소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여드름의 재발이 혹시 식습관 때문은 아닐까? 고혈당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여드름 생성 악화 물질인 혈중 IGF-1이 높아진다. 이 수치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IGF-1의 수치가 자신들의 연령대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결국 고혈당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해 혈중 IGF-1이 증가돼 여드름이 악화된 것이다. 이럴 경우 여드름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IGF-1이 정상인보다 높게 나온 김가영 씨. 20살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여드름으로 고민하고 있다. 간식을 즐겨 먹는 김가영 씨. 가장 좋아하는 것은 크래커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가공된 과자류다. 또 서랍 속에 한두 개를 넣어둘 만큼 빵을 좋아한다. 퇴근길에 슈퍼에 들른 김가영 씨. 사는 식품은 대부분 빵이나 과자 등 혈당이 높은 식품뿐이다. 김가영 씨는 평소 밥보다 밀가루 음식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식사 때에도 밥보다는 부침개에 손이 더 자주 간다. 빵이나 과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 여드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오래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막연하게 이건 나쁜 영향 있겠거니 하는데요. 그냥 그거 생각하고서는 먹지 않고 그냥 먹다 보니까 그냥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쉽고 편하고. 예, 쉽고 편하고 뭐 내가 차려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 사다만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김가영 씨와 같은 여드름 환자들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지금 여기 있는 식품들은 가공 정제된 음식일수록 GI와 GL이 높은데 잡곡밥보다는 흰 쌀밥이, 통밀빵보다는 흰 식빵이 더 높다. 반면 GI와 GL이 모두 낮은 식품인 야채나 과일 등은 대부분 마음껏 섭취해도 여드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일한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을 적게 올리는 식품들. 여드름 환자들이 피해야 할 것은 식빵, 파스타 등 정제된 음식이다. 또한 라면, 콘프레이크 등 가공식품도 피하는 것이 좋다. 자연식품은 대부분 GI와 GL이 모두 낮다. 미역, 버섯 등의 야채나 어패류, 과일류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점점 갈수록 이제 정제됐거나 가공 처리된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똑같은 뭐 밀가루 또는 뭐 쌀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해도 가공 처리되거나 정제될수록 GI나 GL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음식,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성인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성인 여드름은 심해진 스트레스, 서구화된 음식 등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성인병으로 스스로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어떤 생활이 가져다주는 여러 요소들이 여드름을 발생시키고 악화된다는 것 쪽으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지 음식, 혈당 문제, 또 우리가 예뻐지고자 하면서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것도 여드름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인기에 여드름이 악화되거나 또는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론 여드름 자체에 대한 질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자기 자신과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몸의 가벼운 이상 징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내 얼굴에 여드름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일까? 혹시 흉터가 남진 않을까? 이런 고민하실 텐데요. 그동안 한국인의 피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 5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발생한 병변 개수와 형태에 따라서 크게 6단계로 여드름을 분류했는데요. 1, 2, 3단계 여드름의 경우는 주로 구진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진은 붉은색의 좁쌀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크기는 5mm 이하로 대단히 작습니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작은 구진 몇